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지금은 도쿄 도쿄베이 아라케 워싱턴 호텔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짜잔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뉴에 나와 있는 수치 푸른알데히드 기준치가 0.1인데 지금 0.082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 1 기준치가 10인데 1푼이 안 나오고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 0.5인데 0.583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사오미 공기질 측정기에서 보면 미세먼지 1.3이니까 아까 저기서 1 나오니까 똑같이 측정되고 있고, TVOC가 이쪽 측정기는 0.587 나오고 있는데 1.940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더 높이 3배나 높이 나오고 있네요. CO2는 766 나오고 있습니다. 좀 수치가 좀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400 정도가 내가 보니까 실내에서 좀 나오던데 770 정도 나오면 좀 2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TVOC는 좋은 상태 아닙니다, 절대. 새집에서 주로 보이는 수치인데 이 정도면은 좀 안 좋은 상태예요, 확실히. 근데 제가 어제 경험했듯이 이 TVOC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수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제 체감했던 거는 강제 환기가 굉장한 해결책이다.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문을 열듯 그런 압력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뭔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새집 증후군이 있으면 예전에 메르스 때 음압병실이 있다고 저같이 병원을 안 가본 사람도 알게 됐는데, 반대로 양압병실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기가 들어가고 빠지는 거죠. 음압병실이 아마 그 바깥 안에 있는 병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바깥에 있는 압력보다 압력을 낮춘 거고, 반대로 양압이라는 거는 바깥에 있는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력을 높게 해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경험하기로는 새집 증후군의 경우에는 양압병실에 있으면 치유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네요. 제가 새집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양압병실을 찾아서 입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통증에 고통을 받으면 세입증후군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고, 확인되면은 양압병실에 입원을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입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꼭 양압병실을 만들면 되니까요. 양압병실을 만드는 게 아마 입원비보다 훨씬 싸게 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튼 꼭 입원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입원도 요즘 안 시켜주기 때문에 굳이 입원할 필요는 없고 양압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건강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금도 얼굴에서 땀이 질질 흘러났는데, 원래 한동안 세입증후군으로 고생했을 때는 얼굴에서 땀이 안 났어요. 주름이
어제는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 제 얼굴이 팽팽하게 펴진 만큼 제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바로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얼굴이 축축 처지고 제 몸에 변화가 와서 야, 내가 진짜 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얼굴이 팽팽 펴지는 걸 느끼고는 와, 정말 이 공기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뭐 인생을 아주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해결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쓰다가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쓸데없는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을 해냈을 때의 보상은 굉장히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에서 늘상 하는 일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회사에 어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을 성공을 해냈을 때는 그 효과라는 거는 굉장한 것이죠.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아주 핵심 포인트의 한 세네 가지? 한 10가지 정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10가지를 또 줄이면 한 세네 가지, 그 세네 가지 중에서 또 줄이면 한 가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매우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어떤 분이 그 짜증나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짜증나는 순간에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한 그런 하찮은 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오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난 해본 적이 없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명을 구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이외의 일은 사실 하찮은 일에 불과할 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공기질을 측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공기질 측정한 이 정보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처럼 아주 고통을 받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움이 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준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작은 해결책들은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저도 계속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인터넷 쇼핑으로 또 열심히 여러 가지 물건을 질러서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인생에 도움되는 거를 뭐 남 잘되라고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 일단 당장 제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살겠다고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오래 살라고 제가 절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래 살라고 제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여러분들을 잘 되라고 알려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보진 않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더 신경을 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도 안 하면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좀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어떤 분들이 자기 공부하는 방송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공부하기가 더 좋다고, 더 집중한다고, 누가 보고 있으니까. 아마 자기 검열 같은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해주고, 지적을 하면서 저도 고칠 건 고치면서 계속 또 어떤 분들은 또 해결책을 또 저한테 또 자기가 행했던 해결책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보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는 게 있을 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최소한 밥이라도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기 때문이죠. 저한테 득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득이 된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저한테 제 행동, 태도를 지적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 안 볼 겁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10대라면 제 태도를 지적한다면 제가 고칠 수도 있겠지만 제 나이가 이제 눈 깜짝하면 이제 50살이 될 텐데 내가 뭐하러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봤자 제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20살이 넘으면 사람 안 바뀐다는 얘기가 있듯이 20살이 아니라 사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거는 유전자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뭘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은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주 큰 사건 이후에 바뀌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보통은 바뀌어지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군대를 갔다 왔을 때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또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제 나이대 친구들은 요즘 회사에서 부장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장님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부장님들은 이 사회의 꼰대들입니다. 물론 저도 종종 꼰대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친구들이 모두 다 꼰대가 되면서 저를 보고 태도에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하긴 여러 번 회사 다니는 부장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부장님을 생각해보면 부장님이 유튜브를 한다. 제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부장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원에서 바로 사장으로 폭풍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대리도 달아본 적이 없고 과장이라고 잠깐 한 달짜리 회사 2번 왔다 갔다 해본 적은 있긴 있죠. 바로 그걸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 난 대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과장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구나. 과장을 했다가 갑자기 차장을 하기도 잠깐 해봤는데 그거 할 때도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니, 사장보다 더 어려운 게 차장이구나. 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장님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장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제가 미쳤나? 수치가 아까 0.000로 빠지더니 0.386이 나오네요. 저 수치도 0.53. 하여간 그래요. 제가 지적을 많이 받는 그 부장님들, 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니들은 부장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니들이 나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지만 니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보면은 니들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들이 나한테 철없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철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시간이 지나봐야지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깨달을 겁니다. 지금 철없는 짓을 잘했구나. 잘하고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부장님들도 해보면 알 거예요. 자기가 부장을 하다가 진급을 해서 사장이 되거나 진급을 해서 이사가 되거나 상무가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 내가 바보 같은 그 짓을 하고 있었구나. 마치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자기가 옛날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게 다 쓰레기였구나 라는 거를 생각했듯이, 아니면 창업을 해보면 아는데 창업을 해보면 자기가 회사 다녔을 때 했던 일들이 다 쓰레기였다는 거를 바로 깨닫게 되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의 입장과 상황과 바로 직업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장병이 있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유튜브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팩트를 얘기하면 제 자신이 팩트 폭행을 하는 아주 웃음꼴이 되기 때문에 제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하나의 직업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직업이 다른 사람들끼리 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업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직업을 많이 바꿔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직업을 바꾸면서
그 직업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건 저도 느껴왔고, 저는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유튜브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보고 철없다고 얘기한다면 당신도 한번 유튜버를 한번 해봐라, 바로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남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한다고 하지만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합리화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 말을 제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말을, 여러분들을 합리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시면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사원한테 너 부장처럼 행동해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부장님이 사장님한테 너도 부장님처럼 행동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위치와 지위에 따라서 살면 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위와 자기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인싸들인데, 인싸들은 인싸답게 살면 되고 아싸들은 아싸답게 살면 됩니다. 본인이 인싸라고 아싸를 싫어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열나 많죠. 하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인싸는 인싸일 뿐이다 라는 걸. 아싸들은 알죠. 아싸들은 아싸들끼리 또 모여서 인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낸다, 병신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싫어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 사람이 어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것만으로 자기 만족할 수 있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래, 이분이 이제 드디어 직장인의 탈을 벗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분도 몇 년 전까지는 아주 큰 대기업의 사장님을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사장님을 하다가 이제 사장님을 관두고 나오니 이제 세상에 살아보니까 나와 다르다고 싫어하고 이런 거 다 소용이 없구나. 결국 나한테 이익이 되는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면은 그 사람 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녀보면 알 겁니다. 회사에 다니면 그 조직의 위계 질서에 맞는 어떤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자기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물에서는 그렇게 살고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나와보면 그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오래 살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쓰잘데없는 건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 그런 쓰레기 같은 상황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생명을 살렸다는데 매우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생명을 한번 살려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자신도 아주 자랑스러울 거예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걸 좀 이야기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고 그랬는데 그걸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낱 태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도가 밥 먹여주냐. 하긴 어떤 분들은 태도가 상당히 밥을 먹여주는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태도가 매우 소중하겠죠. 그렇잖아요? 회사 다닐 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나름 대기업에 다녀본 갑질 좀 했던 그런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모두가 적응하지도 못할 것 같은 군대를 딱 가가지고는 바로 적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군대 적응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금방 적응했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적응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만에 적응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적응했냐? 남들은 먹기 싫은 짬밥, 나는 하루 만에 군대 짬밥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밥만 생각나더라고요. 하루 세끼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설거지 어떤 사람들은 설거지 하는데도 적응 못하는데 저는 설거지 하는데도 적응 금방 해요. 금방 했죠. 설거지 너무 잘하지. 그런데 군대에서 그런 게 군대 갔다 온 게 시간 지나보면 그렇잖아요. 군대 있을 때는 그 군생활이 매우 소중한 거죠. 군생활 부적응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군생활이 인생 모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오면 뭡니까? 군대가 군생활 했던 게 밥 먹여줍니까? 군생활 잘해서 표창장 받았으면은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성실했다? 성실하면 밥 먹여줍니까? 저도 군대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표창장 몇 개 받고 아쉽게도 군단장 표창을 받을 뻔 하다가 못 받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군단에서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에. 저도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은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부터. 물론 그 당시에도 태도 이야기는 상당히 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상당히 들었긴 했죠. 그래도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쵸? 군대 있을 때만이죠. 근데 수많은 부장님들은 자기가 회사에 다니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태도 아닙니까? 그쵸? 태도가 잘못되면 진급을 못하니까. 근데 저는 부장님이 아니죠. 저는 부장님이 아니에요. 태도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제가 옛날보다 친구들이 더 저한테 태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친구들이 죄다 부장님이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요즘 들어서 저한테 더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태도 플러스 더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골프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골프를 쳐라. 골프를 쳐라.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잠깐 골프 연습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골프를 좀 준비해서 골프를 쳐야 될 것 같긴 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누군가의 반대로 사사건건 제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그런 와중에서 누군가 반대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아까서 유학도 못 가고 골프를 못 치고 세상에 대학원도 못 갔어요. 그냥 가는 대학원. 아니 그 6개월만 다니면은 장학금으로 나머지 다 전액 공짜로 해준다는 그런 대학원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한 학기 등록금이 참 그렇게 아까웠나 봅니다. 사실 그 한 학기 대학원만 다녔어도 제가 아마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본전을 더 뽑았을 겁니다. 아마 영업이 돼서. 근데 세상에는 또 참 지금 부장님들 보시면은 안타까워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분들이 좋아하는 영업에, 대학원에 굉장히 뭔가 좀 연결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세상을 자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서 자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엄연히 그 다 직업병이고 지나고 보면은 병신짓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할 필요 없습니다. 엄연히 나와 상대방은 다른 거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나아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이렇게 해. 너가 뭔데 그렇게 하라고 떠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최소한 얼굴 보는 사람이라면 그게 도리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를 인정을 못 해주면은 안 보면 되고, 안 보는 게 서로 간에 나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그게 다르면은 안 불응해야지. 예를 들어서 저거나 똑같아요. 한 사람은 불교를 믿고 한 사람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자꾸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 자꾸 불교를 믿으라고 백날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는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잘못됐으니 불교를 믿으라고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어떤 태도나 행동도 직업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일 때는 저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하고만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하고 만나서 뭘 얻을 게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저도 대기업에 다니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하고 인맥을 쌓으면 나중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사람들하고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공무원을 하시는 분에게 당신은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개풀도 모르면 그러죠. 그럼 공무원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개풀도 모르는 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회에서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공무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없죠. 보통은 반대로 얘기하죠.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한테 지적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대기업 다니는 분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저 새끼가 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 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와보면 그래 저 공무원은 저 나름대로의 상황과 입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 많이 합니다. 꼰대짓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꼰대짓 많이 해봤으면 알 거예요. 꼰대짓 하면은 본인한테 돌아오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꼰대짓 한다고 상대방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저도 옛날에 직원들한테 꼰대짓 많이 했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갑질도 많이 했어요. 대기업 다닐 때. 얘기 많이 했는데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 능력이 없어서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성향도 그렇고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걸 얘기하면 뭐합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냐? 돈이 되는 경우. 돈이 되는 걸 얘기하면요 진짜로 빨리 바뀝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돈 되는 정보를 딱 얘기하면은요 사람들 귀신같이 그거 만들어요. 제가 뭐 얘기하거든요. 딱 지리면은요 바로 만들어집니다. 저 그런 테스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은요 상대방에게 돈 되는 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요 딱 얘기해보세요. 바로 그 사람 그거 만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돈 안 되는 거 백날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그 사람 그거 안 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돈이 되는 거를 얘기하면요, 그 사람 분명히 바뀌는데요. 돈 안 되는 거 백날 얘기하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핵심 코드는 그거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조언을 하는 그 어떤 위치도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하다. 직장 상사가 얘기할 때는 왜 말을 듣냐?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지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들을 확률이 또 상당히 높아요.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바로 위력에 의한 이라는, 요즘 인기 있는 위력에 의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력 있는 자리에서의 꼰대짓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말에 따라서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꼰대짓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꼰대짓도 평생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꼰대짓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꼰대짓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유튜버를 평생은 못하겠죠. 유튜브 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긴 유튜브를 하다가도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할 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그랬어요. 좋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열이 받아가지고 탈도 썼죠. 최근에 계정 정지된 윽투브 같이 그런 비슷한 탈을 쓰고 생지랄을 해봤는데, 생지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생지랄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긴 애초에 윽투브 같이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나왔으면 모르는데, 저는 가면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제 목소리는 아마 듣자마자 제 주변 분들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윽투브를 하려면요, 음성도 그 가짜 음성으로 변조를 했어야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생긴 대로 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도 잠깐은 제가 누구인지 알 때가 있었어요. 대기업 직장인, 타이틀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무슨 팀, 사원, 누구,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도 했죠. 근데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역시 한국인은 뭔가 조직에 좀 소속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주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에 소속된 구성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대한 기계바퀴의 톱니바퀴, 기계장치의 톱니바퀴 역할, 뭔가 좀 분명하잖아요. 그쵸? 무슨 업무 담당자. 하지만 그런 명확한 직책이 아닌 여러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헷갈려요 진짜.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참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한 가지에 맞춰서 살면 되니까. 근데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들 느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는 누구고, 집에서 나는 누구지, 저쪽에 가서 나는 누구고, 아마 여러 가지의 캐릭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취미 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해가 떠가고 있는 풍경입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밤을 새고 있네요. 저 멀리 아마도 보이는 게 제가 옛날에 얘기 들었던 바로 그 건물인 것 같은데, 그때 옛날에 저기 있잖아요. 아주 유서가 깊은 맞네. 저 건물. 그래서 저 건물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습니다. 저 건물에서 한번 살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위대한 사람이니까 저 건물에 살았겠죠. 근데 뭐 꼭 저 건물에 살 필요는 없죠. 근데 옛날엔 참 못 느꼈는데 왜 저 건물에 살면서 성공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에 뭔가 보는 눈이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제가 가려고 했던 건물이 저기 있네. 저거 아닙니까 저거? 저게 여기 맞죠? 저게 아마도 저게 로pon기스인 것 같은데요, 그죠? 저게 로pon기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모양이 로pon기 맞는데, 이야, 제가 우연히도 좋은 호텔에 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저렇게 보이다니. 우와, 야, 어쨌거나 땅바닥에서는 잘 안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은 세상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네요. 아까 50몇인데 40몇이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도 0.217이 나왔는데 아까부터 절반이 줄었네요. 왜 그럴까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제가 환기장치를 아까부터 틀고 있었거든요. 환기장치를 틀고 있으니까 점점 이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봐도 뭔가 느끼려면은 한 방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기질 측정을 한 달, 두 달, 거의 세 달째, 두 달? 지금 두 달째 하고 있거든요. 두 달째 하면서 저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좀 아는 폭이 좀 늘었어요. 제가 뭐 책은 여태까지 뭐 특별히 본 건 없는데, 저는 남의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실험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이미 이론이 있어도 난 그거 안 봅니다. 남의 인생 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인생 살면 되지. 남의 책을 왜 봐? 그러면서 가장 즐거운 건 뭐냐? 내가 열심히 생각을 했던 게 책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난 되게 즐겁더라고요. 왜? 내 생각이 여기 증명이 돼 있네. 내 말이 맞았구나. 어찌 보면은 삽질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제대로 깨닫는,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해가 더 잘 떴는데 해가 점점 더 뜨니까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진짜 멋진데요. 와, 야, 진짜 일본 건축물을 보면서 좀 더 느껴야 되는데, 제가 저런 건물에 가서 저 건물의 장점들을 또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밤새면서 괜히 어제 그 사건 때문에 떠들고 있네요. 그만큼 제가 충격을 좀 받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괜히 남 이야기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거 보면. 근데 어제는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이상의 것을 했으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뭐. 그럼 되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병보다 약이 더 컸으니 괜찮지 뭐. 그럼 돼요, 뭐. 뭔 상관 있어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남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살 필요도 없고, 남의 기준에 따라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남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뭐 저도 뭐 조직이라 하고 하면 조직이 있겠네요. 근데 뭐 그 조직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제가 대장이지 쫄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야, 날이 밝으니까 더 멋집니다. 어쨌든 어제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네요. 공기질, 양압, 핵심 키워드입니다. 공기질 해결의 열쇠를 이제 점점 찾게 되는 것 같고, 진짜 물론 그런 설비나 장치들이 이미 다 있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생각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겁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물론 그걸 어떻게 파느냐도 문제가 있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창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남이 만들었는데 자기가 많이 팔면은 그게 더 대박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조사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요즘은 유통업이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요즘 유통업이 돈을 못 번다고 울상인 것 같긴 한데 있잖아요. 울상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유통업들이 굉장히 규모가 큰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쵸? 유통하는 분야를 보면은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조업을 하는 경우는 보면은 생각보다 또 규모가 작은 경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조는 또 작게 제조를 하면 작게도 제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통이라는 거는 또 마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유통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은 그 게임에서 나가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통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속성이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남한테 이야기 들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찾아내고 알아낸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대학교 도서관 가보세요. 엄청난 지식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써먹지 않잖아요. 왜냐? 자기 지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수많은 걸 공부하지만 왜 그거 안 써먹냐? 그 자기 지식이 아니거든요. 남의 지식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지 지식을 만들고 지 지식을 전폐하고 지 지식을 제품으로 만들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거라도 자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쵸? 사소한 게 아닌 아주 중요한 거라도 남의 거 만들면 뭐합니까? 자기가 없잖아요. 이야, 근데 진짜 멋집니다. 이 건물이라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건물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건 인간을 배울 수도 있고요. 저 비즈니스, 권력 구조, 많은 것들이 저기 녹아 있는 거예요. 저 건물의 구조, 저 표현, 저 디자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게임이 심시티인데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심시티 게임하는 방송을 하면은 엄청난 인기를 얻을 거라고. 하긴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유명한 유튜버 중에 심시티 하는 유튜버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도 듣지만 또 심시티가 지루해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보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심시티 하면은 12시간이 아니라 밤을 새고 옛날에 진짜 72시간도 한 것 같은데 진짜 72시간만 한 게 아니죠. 잠깐 쉬면서 하면은 그래서 1년도 하겠죠. 1년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한 3일 정도 만들면 뭐 일주일 정도도 만드나요? 야, 일주일 동안 방송하면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하긴 보는 미친놈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일본 도쿄입니다. 일본 도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쿄 권역으로 보면 도쿄 주변, 도쿄도, 도쿄시만 아니라 도쿄 권역이라고 생활권으로 이렇게 보면은 서울이 한 4위라고 하고 도쿄가 1등이더라고요. 도쿄 주변이 전부